안녕하세요. 본래 무소유처 해탈은 의식감정 의지를 갖다가 본성과 분리시켜서 의식감정 의지가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무소유처 정부터는 이제 해탈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소유처 정이나 이제 무소유처 해탈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소유처 해탈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 무소유처 해탈이 곧 반야 해탈과 같다. 그래서 이 반야 해탈이 초입 반야 해탈, 중간 반야 해탈, 종반야 해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초입 반야 해탈은 이제 본성을 이루는 정멸상을 인식해서 각성이 정멸상에 머물 줄 아는 때를 초입반야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성이 정멸상에 머물러서 적상과 정상을 놓고 대사행을 하는 것, 이제 이 대사행을 원통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놓고서 이제 25가지 대사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25가지 대사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식, 감정, 의지가 본성과 분리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본성과 공존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중간 반야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종반야 해탈은 의식, 감정, 의지가 본성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종반야 해탈이라 그러는데, 초입반야 해탈에서 이제 종반야 해탈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소승 사과가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과 이것은 이제 초입반야 해탈에 들어간 것을 수다원가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항과 이것은 25가지 대사행을 하는 과정을 이제 사다항과라 그러고, 아나항과는 이제 초입반야 해탈에서 중간반야 해탈로 들어서 가지고 그 상태에서 자기 제도를 병행하는 것을 이제 아나항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반야 해탈에서 의식, 감정, 의지와 본성이 완전히 분리돼서 의식, 감정, 의지가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아라한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종반야 해탈의 과정이 진행되는 그 두 가지 행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행법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어요. 우선 교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중심을 보면서 본성과 밝은 성품을 비춰보면 심벽이 확장되면서 심식의가 동떨어진다. 이때에는 허공해탈과 금강해탈, 초입반야와 중간반야가 함께 진행된다. 본성에서 심식이가 분리되는 것은 심벽의
확장과 밝은 성품의 증장 때문이다. 가슴바탕에 자리했던 신벽이 머리골 속으로 올라오면서 식의 작용을 분리시킨다. 이 상태가 되면 머리골 속에 신벽으로 이루어진 장막이 생긴다. 그 장막이 시상과 미심 사이의 공간에 세워진다. 그러면서 눈, 귀, 코, 입이 붙어있는 얼굴 쪽과 시상 뒤쪽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준다. 그 상태에서 안식이 장막을 보는데 치중하면 눈, 귀, 코, 입, 얼굴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밝은 성품이 증폭된다. 밝은 성품의 기쁨으로 장막을 바라보다가 장막 너머로 각성이 전이 되면 그 상태에서 심식의가 분리된다. 이것이 종반야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종반야 해탈로 가는 이제 방법이에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종반야 해탈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허공 해탈과 근강 해탈, 초입 반야와 중간 반야가 성취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 허공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인식할 때 모든 경계의 존재 목적을 갖다가 실현시켜 주면서 그 본성의 면모를 갖다가 잃지 않는 것을 허공 해탈이라 그러고, 근강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소위 무념과 무심, 또는 이제 그걸 적상과 정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서로를 끌어안고 동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해요. 결국에는 이제 근강해탈을 통해서 무념과 무심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그 상태에서 오로지 무소구행, 무를 구하는 그 행이 이제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 말은 각성이 무념과 무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초입 반야를 통해서 각성이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 정멸상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념과 무심과 정멸상 사이를 갖다가 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이때 비로소 종반야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근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종반야 해탈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면부를 이루는 법이에요. 일면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얼굴이, 이 얼굴에 눈, 이 귀, 코, 입, 이 네 가지 그 식을 이루는 네 가지 근이 하나로 이렇게 무념으로 통합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무안하고 무이하고 무비하고 무설한 이제 그 상태를 일면부를 이루었다 그러는데, 이 무안, 무이, 무비, 무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얼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눈, 귀, 코, 입을 갖다가 인식하지 않는 이제 이 감각을 갖다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안쪽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미심과 시상 사이의 중간 부분에다가 무심의 벽을 세워서 그 무심의 벽을 들여다보면서 아니비설신이를 갖다가 인식하지 않는 그 상태를 갖다가 일면부를 이룬다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가슴 바탕에서 형성된 이제 무심의 벽, 이 무심의 벽을 머리꼴 안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눈의 뒤쪽, 귀의 뒤쪽, 코의 뒤쪽, 입의 뒤쪽에서 무심의 벽을 하나 이렇게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안으로 떠져서 그 무심벽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무심벽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 상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일면부의 상태에서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태를 지속하다 보면 이 미심단과 시상단 사이의 공간에서 형성되던 그 밝은 성품의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밝은 성품이 대부분의 밝은 성품은 아니비설신이의 그 쓰임에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데 쓰여지면 밝은 성품이 소모가 되고 귀가 듣는 데 쓰여지면 밝은 성품이 소모가 되고 코에 쓰여지면 또 밝은 성품이 소모가 되고 말하는 데 쓰여지면 밝은 성품이 소모가 되는데 아니비설신이가 닫혀버리니까 밝은 성품이 소모되지 않고 남아 들어가게 돼요. 그 밝은 성품의 양이 엄청나다. 무안, 무이, 무비, 무설 네 가지 근의 활동이 무심벽으로 이렇게 다 일면부를 이루고 나면 거기에 쓰여지던 밝은 성품이 남아 들어가서 머리꼴 속에서는 아주 그 환희로움이 취한 듯 그 기쁨에 취한 듯한 환희로움 가슴 속에서는 아주 그 미묘한 설레임이 일어나요. 그 미묘한 설레임과 그 취한 듯한 그 몽롱함이 머리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 그 설레임과 그 기쁨에 이렇게 이제 각성이 두어지면서 본래 의식, 감정, 의지에 두어졌던 그 유희적 성향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무심벽의 안쪽, 그 무심벽의 안쪽에 이제 시상의 본래 무념처를 갖다가 인식하면서 각성을 갖다가 그 본래 그 무념처에 이렇게 이제 안주를 하면
앞쪽으로는 일면불이 있고 중간에는 그 시상자리에는 무념처가 있고 그리고 밝은 성품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기쁨이 함께 인식이 되죠. 이 무념 그렇게 세워진 일면불로서 무심벽과 그 안쪽에서 인식되는 무념처와 밝은 성품의 기쁨을 갖다가 함께 인식하는 이것이 곧 열반의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여심을 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라한이 생멸 열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초의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밝은 성품이 갖고 있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감정 의지가 동떨어지고 진여를 이루는 세 가지체 무념 무심으로 이루어진 본성과 밝은 성품 그리고 각성 이것이 진여 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 의식감정 의지는 저절로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상태에 계속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열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간을 잃어버려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뭐,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상태에 들어가서 뭐, 석 달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 들어가서 뭐, 한 4시간, 5시간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상태에 들어가서 뭐 3일 만에 깨어나는 사람, 뭐 일주일 만에 깨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지는 아주 그 신묘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 열반에 들어간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서 들어가요. 그걸 따라 들어가다 보면 문득 들어가서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뭐도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종반야 해탈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반야 해탈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것은 대사행을 하면서 종반야 해탈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죠. 종반야 해탈을 이루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지와 무심지, 간극지를 행하는 것이다. 무소구행을 하다 보면 본성을 이루고 있는 무념, 무심이 한 덩어리를 이룬다. 변성오도의 상태에서는 무념, 무심이 서로를 비춰보는 상태지만 금강해탈도의 상태에서는 무념무심이 한 덩어리가 된다. 한 덩어리를 이룬 무념무심은 심식의의 바탕이 된다. 그 상태에서는 따로 의도를 두지 않아도 본성이 항상 현존한다.
이때가 되면 본성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다. 본성과 심시기를 함께 관하면서 무소구행의 치열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칭법행이 이때 행해진다. 그러면서 채용과 상용을 함께 병행한다. 채용은 본성의 활용을 말한다. 상용은 경계와 심식의 활용을 말한다. 칭법행은 존재 목적에 입각해서 나와 상대, 주변 간의 조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채용은 본성의 멈춤으로써 이루어진다. 상용은 본성과 경계를 관하면서 이루어진다. 채용을 하면서 본성을 들여다보면 본성이 다시 무념무심으로 분리돼서 인식된다. 그렇게 되면 무념에 지하고 무심에 지하면서 채용이 이루어진다. 무념무심에 지하는 각성이 키워지면 그때 합쳐지지도 않고 동떨어지지도 않는 무념무심의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무념과 무심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게 된다. 간극이 드러나면 간극에 지하면서 채용이 이루어진다. 무념, 무심, 간극 사이를 오고 가면서 채용이 이루어지면 어느 때부터 의식, 감정, 의지가 인식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종반야의 상태이다. 처음 간극을 인식하고 간극지가 이루어질 때가 초입반야의 상태이다. 무념지, 무심지, 간극지가 이루어지면서 심식의와 경계가 함께 인식될 때가 중간반야의 상태이다. 초입반야의 상태가 수다원이다. 중간반야의 상태가 사다함이다. 종반야에 들어가면 아라한이다. 중간반야와 종반야의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아나함이다. 진여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밝은 성품을 인식하는 것이 해탈도의 한 과정이다. 기쁨과 뿌듯함, 착한 마음이 밝은 성품의 성향이다. 밝은 성품의 느낌을 인식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중심의 바탕에서 일렁이는 살아있는 느낌을 통해 밝은 성품을 인식한다. 살아있는 느낌이 개체 생명의 본질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살아있는 느낌을 관찰한다.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 말한다 하는 이 모든 행위의 바탕에 깔려있는 살아있는 느낌을 관찰한다. 이것이 밝은 성품을 인식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자, 요 대목은 한번 한 줄씩 좀 보완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우선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지와 무심지, 간극지를 행하는 것이다. 이제 종반야해를 이루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무소구행을 하다 보면 본성을 이루는 무념, 무심이 한 덩어리를 이룬다. 자, 견성오도의 상태에서는 무념, 무심이 서로를 비춰보는 상태지만 금강해탈도의 상태에서는 무념, 무심이 한 덩어리가 된다. 요 과정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드시 성취하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고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 견성오도를 할 때는 머릿속에 무념처와 가슴바탕의 무심처를 서로 능연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본성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견성오도예요. 견성오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무념에 대한 인식과 무심에 대한 인식만 뚜렷하게 세워주면 그 두 자리를 서로 마주 보면서 본성을 이루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심은 편안함이고 무념은 텅 비워지며 그것은 본래 내 안에 갖추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각성으로 비춰주는 것뿐이다. 이건 뭐 숟가락 드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숟가락은 힘을 써야 되잖아. 그냥 이거는 각성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텅 빈 자리, 편안한 자리 마주 본다. 이게 견성오도예요. 이렇게 견성오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해탈도로 가는데 그 해탈도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금강해탈이에요. 금강해탈을 할 때는 이 무념처와 머리골 속의 무념처와 가슴바탕의 무심처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마주보도록 아주 간절한 그 그리움을 이 마음과 무념의 마음과 무심의 마음이 서로를 갖다 이렇게 꼭 끌어안도록 각성으로 그 그리움을 갖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의 표현을 갖다가 닭이 알을 품듯이 한다. 어머니가 집 나간 자식을 그리워하듯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념처와 무심처가 그렇게 아주 그냥 애틋하게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그 그리움을 갖다가 간절하게 이렇게 이제 일으켜주면 어느 때부턴가 각성이 그리움을 일으키지 않아도 무념과 무심 사이에서 지들끼리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때가 되면 각성이 여유로워져. 각성은 이제 여기서 이 무념무심에다가만 이렇게 두었다가 얘들끼리 서로의 그리움이 일어나면 각성은 이렇게 동떨어져서 그 무념무심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때는 여유가 생겨. 그러면 무념무심은 지들끼리 그리워하고 있고 각성은 이제 밖의 것도 살펴보고 안의 것도 살펴보고 의식, 감정, 의지가 일어나는 것도 살펴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무념무심이 서로를 이렇게 그리워할 때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인식의 대상도 되지 않아. 그냥 그 마음만 꼭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뭐 움직이나 가나 오로지 그 가장 민감하고 예민할 때죠. 그거를 갖다가 훈습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막 시끌벅적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되나? 그렇게 애쓰다 보면 그 각성이 일으킨 그리움의 양만큼 무념과 무심이 서로 지들끼리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빨라요. 이렇게 지들끼리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비심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틋한 그리움이 본성을 이루는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 무념과 무심끼리 서로 이렇게 딱 이제 갖추어진 거예요. 최초의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 만나서 본성을 이룰 때는
이 애틋한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애틋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명에 빠지고 연기에 들어가고 이런 이제 변화를 겪었던 거예요. 그걸 수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심해 바탕과 시계 바탕이 만난 거를 수연이라 그러는데, 수연 생명은 심해 바탕과 시계 바탕 사이에 작용하는 애틋함이 부족해서 각성이 무명적 습성에 빠져. 그 습성을 우리 중생은 그걸 갖고 있거든. 더군다나 이 몸을 가질 때도 부모의 인연으로 몸이 생겼지 내가 몸을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인연으로 몸 안에 깃든 이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이 각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이 시계 바탕과 심의 바탕끼리 서로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결여돼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이 진성의 그 미묘함, 그 깊고 깊은 그 면모를 들여다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수연자성으로는 진성의 깊고 깊은 면모를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 수연자성을 능연자성으로 바꿔야 진성의 깊고 깊은 그 면모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법성계의 내용이야. 그래서 그 능연자성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금강해탈이에요. 각성을 가지고 무념과 무심이 서로를 갖다 이렇게 애틋하게 보도록 이렇게 해주는 과정이 이제 그래서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본성을 이루는 무념무심 두 가지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각성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각성이 거기에 몰입돼 있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각성은 이제 이렇게 동떨어져서 본성을 이루는 그 두 가지 면모를 볼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의식, 감정, 의지의 작용과 밖으로부터 도래하는 경계의 인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본성을 이루는 그 두 가지 요소의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 무념처와 무심처를 갖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무념처도 아니고 무심처도 아닌 그 상간의 요 영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간극이라 하고 또는 정멸상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무념은 적지, 무심은 정지, 요 간극을 갖다가 이제 정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본성이 무념과 무심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정멸이라는 요것으로 이루어졌네. 본성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구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유에서 금강해탈을 거치고 나서. 그러면 이 정멸상에 대한 인식이 견고해지면서 이제 그 새롭게 인식한 정멸상에다가 각성을 이렇게 둘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입반야 해탈이야. 그 정멸상을 인식한 그 상태가. 요렇게 되기까지
금강해탈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이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매진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닭이 알을 품듯이. 닭이 며칠 만에 알이 까나요? 3일? 예? 최소한 닭이 알을 깔 때까지는 그러고 있어야 돼. 그 마음으로. 아니, 닭도 하는데. 그렇잖아. 아니, 닭도 하는데 사람이 그걸 못하냐고. 닭도 하는데. 그래서 이 무념무심을 끌어안고 이 의식, 감정, 의지에 갇혀 있는 그 마음의 알, 중생의 껍데기, 이거를 깨고 나와야지. 그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념무심은 심시기의 바탕이 되고, 그 상태에서는 따로 의도를 두지 않아도 본성이 항상 현존한다. 이때가 되면 이제 본성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본성과 심시기를 함께 관하면서 이제 무소부행의 치열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무념무심 본성만을 이제 보았다가 이제 그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만 하다가 이제 그 치열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칭법행이 이때에 행해진다. 그러면서 채용과 상용을 함께 병행하게 된다. 그러죠. 칭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경계를 갖다가 그 존재 목적에 입각해서 쓰는 걸 말해요. 모든 천지 만물은 각각이 그 갖고 있는 존재 목적이 있어. 천지 만물이 존재 목적에 입각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칭법행에 있어서 이제 본성을 쓰는 채용과 경계가 갖고 있는 존재 목적에 입각해서 경계를 쓰도록 하는 상용, 이 두 가지 이제 용법이 있어요. 본성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게 하고, 각성은 이제 본성의 세 번째 요소인 정멸상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제 본성도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이제 관점으로 주시하고, 그리고 이제 한쪽 면으로는 의식, 감정, 의지와 경계를 갖다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본성을 쓰는 채용과 의식, 감정, 의지와 경계를 쓰는 상용을 병행한다. 이거를 갖다가 칭법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체 경계를 갖다가 칭법, 법에 입각한
그런 활용으로 한다라는 것은 곧 이제 거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계가 갖고 있는 제법으로서 제법성을 인식하는 거죠. 그걸 제법공상이라 그래. 제법공상을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본성을 이루는 본래의 그 무념무심 정멸상을 갖다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행을 하는 거예요. 제법 공상을 인식하면서 경계는 경계의 해탈을 이루게 하고, 이걸 허공해탈이라 한다. 경계가 해탈하는 것은 그 경계에 제법 공상이 부여되고 경계가 존재 목적에 입각해서 쓰여지면 경계가 해탈한 거예요. 그 수덕사의 그 보덕각 씨가 정혜거 여사한테 중천에 걸린 해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정혜거사가 그 말에 대답을 못했지. 그게 이제 그 말에 대답을 하면 이제 보덕각시를 색시로 삼는 거예요. 정혜거사가. 저 중천에 걸린 해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거를 바르게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가겠습니다. 못했어. 결국에는 이제 이 칭법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칭법행을 할 줄 알면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가겠소. 이제 그런 거예요. 이미 이제 견성오도는 했어, 정혜거사가. 본성은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탈도를 통해서 칭법행을 해야 돼. 그래, 매일 정혜거사가 그 해를 이렇게 보고 저것을 어디에다 쓸고, 아니 뭐 무념무심을 이렇게 관하는 건 이제 쉬워. 그런데 그 해를 쓴다는 거는 이게 간단치가 않는 겨. 뜰 때도 보고 질 때도 보고 중간에도 보고 또 중간중간에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달았어. 그 해가 갖고 있는 그 공한상을 보게 됐고, 이제 그 해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부여해 줄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 보덕각 씨한테 알았어. 그래, 뭐라고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고향 찾는 사람의 세고비로 쓰겄어. 응? 중천에 걸린 해를 어디에다 쓸까 하니 고향 찾는 이의 세고비로 쓰겠네. 그 이제 보덕각 씨가 잘했습니다. 그 이제 정혜가사가 해탈도를 얻은 거예요. 그 보덕각 씨가 정혜거사한테 시집을 왔어야 되는데 시집은 안 오고 바위를 쪼개가지고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 그거 보고 정혜거사는 바위 앞에 이렇게 있다가 결국엔 자기도 출가해서 중이 돼가지고 정혜사를 세웠잖아요. 수덕사 정혜사를. 그게 그 보덕각 씨가 정혜거사를 제도한 얘기예요. 그게 수덕사의 유래야. 해를 어디에다 쓸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경지라면 뭘 갖다 대도
이제 그 존재 목적을 바르게 부여해 줄 수 있다. 칭법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창조자죠. 그야말로 창조를 행하는 자예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존재 목적보다도 더 향상된, 더 승화된 존재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역량. 이것이 상용의 경지들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채용에 대해서 다시 보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죠.